MIT 연구진이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력의 흑사병과 한국을 대표하는 이것이 전염력이 비슷하다고 논문을 내놨습니다. 엥?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의 쿨키즈가 되어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Hi Cookies! It's Krina time! 지금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 환자 2명이 발생했죠. 중국 당국에서는 위생적인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흑사병 확진 환자가 1명이 더 발생을 했어요. 이분은 토끼고기를 먹었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흑사병 지금 중세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흑사병은 역사상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병 중에 가장 단시간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급성 패스트로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6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혔던 범유행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흑사병은 2억 명이 넘는 사람을 같은 시기 사망하게 했습니다. 이는 역사상의 한 기간에 발생한 사망자 통계 가운데 가장 급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IT 연구진이 이런 무시무시한 전염력의 흑사병과 한국을 대표하는 이것이 전염력이 비슷하다고 논문을 내놨습니다. 엥?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흑사병은 페스트균의 감염으로 발생합니다. 페스트의 어원은 라틴어 페스티스. 이 단어는 원래 특정 질병이 아니라 전염병, 돌림병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14세기에 유행한 전염병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만 특정 질병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라틴어 문헌에서도 전염병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와 특정 질병을 가리키는 고유명사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 사진. 이거 먹물 바른 거 아닙니다.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의 신체예요. 흑사병이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을 하면 이렇게 피부가 까맣게 변합니다. 페스트균은 숙주동물인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쥐를 먹은 고양이도 숙주동물이죠. 흑사병은 중세 유럽에서만 7,500만 명에서 2억 명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1346년 유럽 동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353년까지 유럽 전역에 급격하게 확산되었던 대규모 감염 사태입니다. 흑사병은 대역병, 즉 그레이트 플레이그로 불렸습니다. 중세 유럽 각국의 인구조사 지표를 합산하면 13세기 유럽의 전체 인구는 최대 4억 5천만 명에 달했는데 흑사병 유행 후 15세기에는 3억 5천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만 최대 1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죠.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쥐와 벼룩으로 하여금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깨끗한 국가에서는 발병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한 전염력을 가진 질병은 흑사병 정복 이후로 인류에는 다시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전염력과 전파 속도를 가진 것이 21세기에도 발견되게 됩니다. 2017년 미 MIT 연구진과 헝가리 웨트바시 로란드대 연구진은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K-팝의 온라인 전염력이었습니다. 엥? 흑사병과 K-팝? 이게 비교가 되나? 뜬금없 황당하죠? 그런데 이 연구진은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기에 이르릅니다. 서양인들이 느끼기에 K-팝의 전염 속도와 파괴 속도가 그만큼 놀라웠던 겁니다. 마치 흑사병이 떠오를 만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은 2012년 7월 15일 공개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억을 돌파했습니다. 당시 단일 비디오의 조회수 10억은 유튜브 사상 첫 기록이었습니다. 더구나 영어가 아닌 한국어 노래인데다가 싸이는 해외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강남스타일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흥미로운 결과를 논문으로 내놓습니다.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확산에 진원지 역할을 한 주인공은 필리핀 SNS 이용자들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째는 상대적으로 필리핀이 K-팝 문화에 익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는 필리핀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한국에 비해서 세계와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었죠. 해외에 나가 있는 필리핀인들이 본국에 보내오는 송금액이 GDP의 10%, 요거 2010년 기준입니다. 10%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셋째, 이 셋째가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필리핀이 바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 필리핀에서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필리핀의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와 팔로잉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에 급속히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고지는 구글 트렌드에서도 지역별로 강남스타일이라는 문구를 검색한 시기를 분석한 결과 트위터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늘날 SNS를 통해서 정보 확산 방식이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파도처럼 확산돼가는 과거의 질병 전염 방식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 사람 간 접촉을 통해 하루에 2km씩 퍼져나갔는데요. 활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남 스타일은 사람 간 물리적 접촉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염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퍼져나갔던 거죠. 하루 2km가 아니에요. 세계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강남 스타일은 불과 몇 달 만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세계 30여 개국의 음악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전자는 오프라인, 후자는 온라인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개인 간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정보 확산의 속도는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언어와 문화 등의 사회적 유대가 강한 지역은 사회적 유대가 약한 지역보다 더 빨리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한국인이 아니죠. K-팝은 유튜브를 강남 스타일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BTS로 아주 호주를 내줬죠. 이제 뭐 온라인에서만의 인기가 아니죠.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신화적인 음악 K-팝.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K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요. 오늘은 쿨라랑 안녕.